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재인과 밥을 처먹으며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 박수현 나부랭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미친 개보다도 한 수 위에 미치광이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이준석에게 전여욱 전 의원이 이준석이 미쳐 돌아간다라고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준석의 정치를 3종 개꼼수라고 지적했는데요. 전 의원이 말한 이준석의 3가지 개꼼수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합니다.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이준석을 이전 대표가 아닌 이준석 씨라고 지칭하며 이준석은 국민을 기억력 3초에 붕어 취급하나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박 기자는 이준석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 시대의 갓수 알명수 같은 박희석 기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2022년 8월 21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만이 알고 있는 충격적인 단독 뉴스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실 충격적이기보단 좀 웃기는 소식인데요. 유튜브가 김어준의 쌍판떼기를 폭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버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광고를 붙여줄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광고 제한이면 노란색 달러 표시를,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상이면 초록색 달러 표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제가 준비한 뉴스인 재난방송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더 중요했던 TBS, 이 영상은 광고 수익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른바 노란 딱지인가 유튜브 측의 설명을 들여다봤더니 48초에서 1분 9초 그리고 7분 48초에서 8분 26초 사이를 유튜브 측은 폭력적이라고 평가해 광고 수익 제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간대는 정확히 김어준 얼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 검토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AI가 아닌 사람의 검토를 통한 평가라고 유튜브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측이 김어준 얼굴 자체를 폭력물로 규정한 것입니다. 김어준이 얼마나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으면 유튜브 직원이 이런 판정을 내렸겠습니까? 오늘도 또 김어준 얼굴 때문에 노란 딱지를 받을까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김어준 얼굴은 반드시 가려서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도 밤맛 떨어지는 김어준 얼굴 좀 가려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저를 비롯한 제작진들이 공들여 만든 영상인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 힘이 살짝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 웃기고도 놀라운 소식 많은 분들께 꼭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거주했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직을 맡았던 박수현이 문재인과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뒷담화를 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언론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농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결코 농담이 아니라 뒷담화, 욕입니다, 욕.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박수현은 지난 19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으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게 뭐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수현은 충격적이었던 거? 되게 모든 게 다 그렇죠. 라며 웃어댔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밥을 먹을 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라며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는 걸 아실 거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되어봐야겠다는 꿈이 생겼다라고 했더니 문 전 대통령이 진지하게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은 이어 제가 윤석열 그분이 하는 거를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더니 문 전 대통령이 빵 터지셨다.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땅바닥에 뒤통수를 박아버리진 않았나 봅니다. 박수현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발언을 한 것임과 동시에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누리꾼들의 반응으로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보고 저딴 인간도 대통령을 해먹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은데 문재인 밑에서 일한 박수현이 윤석열을 보고 대통령 꿈을 가진단다. 이런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박수현에게 전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땐 우리 집 개도 대통령을 꿈꿨고 옆집 개인 초롱이도 대통령을 꿈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심지어 전과 사범인 이재명도 문재인이 하는 걸 보고 대통령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박수현이 믿지 못할까봐 관련 기사의 댓글을 제가 편집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도 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특등 삶은 초머저리 보면서 나라가 바로 서길 국민들은 하늘에 빌었었다. 수연아. 윤이 아무리 못해도 너희보단 100배 낫다. 미친 인간들.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간이고 사람이지. 그건 맞네요. 당신 옆에 문 같은 또라이 사상가도 대통령 하는데 당신인들 못하리란 법 없잖아요. 역대 나라빚부터 부동산 폭등으로 거친 세금 펑펑 쓰고 GDP 성장했다고 말하는 대통령. 노무현이 문재인이도 하는 대통령인데 당연히 당신도 될 수 있지. 두 놈이 대통령을 하찮은 자리로 만들었거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댓글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의 논평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강조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수현, 문재인, 니들은 만나서 현 정부 조롱하는 재미로 사는가 본데 당신네들의 저급한 수증과 인품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준석에 대한 비판을 그 누구보다도 속 시원히 하고 있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엔 이간질, 고자질, 선동질의 3종 개꼼수 이준석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미쳐 돌아간다라며 더럽게 정치한다. 하긴 더럽게 정치를 배웠으니까 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 퀴즈로 등장했을 때부터 그 조짐이 보였다라며 소년급제라고 축혀주는 김철근 아류들 아부에 취해버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펀한 술자리, 오만방자한 언행, 동석했던 한 언론인이 이준석 씨 이러면 안 돼요 했다라며 그러자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최고위원님께 이준석 씨라고 하냐라고 아류가 난리를 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준석은 싸늘한 눈으로 그 언론인을 쏘아보더라라며 새누리당이 두고두고 화근이 될 애물단지를 들였구만 했다고 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간질, 고자질, 선동질의 3종 개꼼수 이준석 정치였다라며 더럽게 배워 더럽게 써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른말하는 진짜 청년, 장해찬을 내부 총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칼 꼽는 것, 학폭 가해자 수준이라며 반듯하고 깔끔한 진짜 청년 장해찬이 이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전 의원은 장해찬 뒤에는 정신 바짝 차린 우리들이 있다라며 이준석 며칠 안 남았는데 미쳐 돌아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씨라고 했다고 기자를 째려보는 이준석. 상상이 아주 쉽게 가시죠. 어린 나이에 비대위원이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이 살아왔던 이준석. 그런데 이제 이준석 너는 그 어떠한 호칭도 직함도 얻지 못하고 그냥 미치광이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준석에게 씨라는 호칭을 붙이며 이준석을 존중해주는 기자가 있습니다.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혹시 아시는지요? 저는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좌파 매체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기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는데요. 거의 모든 기자들이 이준석을 전 대표라고 하는데 박희석 기자만큼은 이준석 씨라고 칭하며 현재 이준석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희석 기자는 월간조선 21자 기사 제목으로 이준석은 국민을 기억력 3초 붕어 취급하나 개고기 열심히 팔았다더니 지금은 나도 속았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사보다는 칼럼 형식에 가까운데요. 박 기자는 이준석 씨는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비난했다며 이 역시 이준석 씨의 얼마 전 발언과 분명하게 배치된다. 이준석 씨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이란 사자성어의 뜻과 이준석 씨 주장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양은 그럴싸하지만 내실은 형편없는 인사라고 규정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박 기자는 또 이준석 씨 주장은 실제로는 대통령감이 아니지만 자신이 양두구육식으로 선전을 잘해서 또는 국민을 속여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자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씨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불과 며칠 전에는 자신이 양대가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국민에게 팔았다고 한 자가 지금 와서는 나도 속았다 라고 하는 게 그 무슨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 이 씨는 국민을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 붕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준석 씨의 해당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찍고 지금도 윤석열 정권을 응원하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란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닌데도 이준석 씨가 그 새치혀를 잘 놀려서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간 결과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명기사들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박희석 기자의 긴 글을 제가 또 간단히 직설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이겁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포장해 국민에게 사기를 친 장본인이라고 자진 실토하는 동시에 나도 속았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해댄 것이다. 국민들이 이준석이 불과 5일 전에 한 말도 기억 못하는 바보 멍청이인 줄 아냐. 이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까지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이준석이 여론전을 쉼없이 바쁘게 펼쳐나가야 하다 보니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양아치라는 말도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석 기자는 하나의 기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교만 비판 자초하는 이준석의 착각. 이준석 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라는 글을 또 하나 게시했는데요. 박 기자는 이준석 씨는 대선 캠페인 때 집권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나? 라는 질문을 하면 이준석 이름이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며 즉 이 씨는 윤석열 정권에 출범하면 이준석이 세간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셈이다.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불확실한 판단을 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차세대 주자 이준석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뽑았을까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고대한 국민 중 대체 그 누가 이준석이 그리는 새로운 미래를 떠올렸을까? 도대체 어떤 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준석이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석 기자는 이런 주장에는 전혀 논리가 없기 때문에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유권자가 대선 때 후보가 아닌 그 후보가 속한 당의 대표를 보고 자신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식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이준석이 주목받았을 것이란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준석의 뇌내망상이란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라며 지난 여론조사를 소개했는데요. 박 기자는 객관적으로 윤석열 당선 요인을 살펴봤을 때 이준석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다음 날 10일에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되짚었습니다. 박 기자는 여론조사 질문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였고 응답자는 자유응답 형식으로 답했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423명이 내세운 이유를 보면 정권교체 39%, 상대 후보가 싫어서 또는 그보다 나아서 17%, 신뢰감 15%, 공정, 정의 13%, 국민의힘 지지 7%, 잘할 것으로 기대, 정책, 공약, 새로운 인물 각 6%, 민주당이 싫어서, 인간성, 주관, 소신 각 5%, 도덕성, 부정부패 척결, 부동산 정책 각 4%, 경제 기대, 호감 간다, 단일화 각 3%, 법치 확립, 강직함, 여가부 폐지, 국가안보 각 2% 등이라고 했습니다. 박 기자는 한마디로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보고 윤석열을 찍었던 셈이다라며 윤석열 당선 요인에는 권성동, 장제원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다라고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박 기자는 다시 말하지만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뽑은 이들은 말 그대로 윤석열을 보고 믿고 그의 국정 운영을 기대하며 뽑았다라며 이준석을 보고 이준석의 말을 믿고 양대가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선전했다는 이준석의 새치어에 휘둘려 윤석열을 뽑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 이준석 씨는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기에 윤석열 정권을 마치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분점해 쌍두 정치를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됐을까? 이런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씨는 자신이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다는 주장,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줬다는 비단 주머니의 효과, 자신이 선거 전략 전술을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겼다는 주장,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윤석열 당선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으로 아무리 나 공신이요를 외치며 소위 정권교체 호소인을 자처해봤자 이는 이준석 씨의 자기 위로,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허구한 날 윤핵관 호소인 거리면서 이준석 본인을 비판하고 반면 윤 대통령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멋대로 분류하고 있지요. 박 기자 말대로 이준석은 나 때문에 내 덕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박 기자처럼 어떠한 조사 자료로 입증하면서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맨날 말로만 나불나불 거려서야 되겠습니까? 성상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준석은 반대로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할 텐데 얘는 뭐 할 줄 아는 게 입으로 조잘조잘 제잘제잘 거리는 것밖에 없으니 국민들은 피로감만 쌓이고 이준석 곁에 있던 사람들도 신뢰를 잃고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말년에 어떤 여생을 보낼지 제가 이준석과 같은 나이여서 그런지 유난히 더 궁금해집니다. 인생 그래프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일직선이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은 20대 때 정점을 찍은 그래프를 그게 최고 높이인 줄도 모르고 그래프 밖을 뚫고 나가면서까지 더욱 높여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